윤석열이 장님 무사인데 윤석열이를 내가 처음 만났으면 윤석열이 나를 못 알아봤고 김건희를 내를 만났기 때문에 김건희 때문에 윤석열이라고 그래. 대한민국 아주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구차하다. 오늘 대통령실에서 우리 쭉 하루 종일 발언하는 거를 들었습니다. 근데 대통령실은 대평화의 시대예요. 대한민국 아주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분 목소리가 나왔지만 아무 문제 없고 법리상 문제 없다. 그러다가 오늘 저녁에는 보니까 JTBC에서 최은순, 김건희 두 분이 명태균 씨를 처음 만났을 때 두 분이 같이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 보도가 예고돼 있어요. 여사님 목소리가 언제 나올지도 몰라요. 이런 상황에서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오늘 아침 조중동 사설 보세요. 조선일보 정치 브로커와 전전긍긍하는 대통령실을 보면 개탄하는 국민이 많다. 동아일보 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도 따져봐야 된다. 중앙일보 구차하다. 심각한 국면이다. 이렇게 조중동도 걱정을 하는데 대통령실은 심각하지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대평화 시대에 살고 계세요? 국민들은 지금요 오물을 뒤집어 쓴 듯한 모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심정을 아세요? 어쩌면 이렇게 천하태평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렇게 천하태평이다 보니까 오늘 19%, 17%짜리 최저 지지율이 나오는 겁니다. 대구 경북, 여기 대구 경북 의원님들도 계시는데 18%예요. 전국 평균보다도 낮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잘하겠다. 뭐가 부족한지 알려드려요. 갤럽 조사에 따르면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평가 이유 김건희 여사 문제 17%, 경제 민생 물가 14%,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7%. 그냥 다 잘못하고 핵심은 김건희 여사 문제라는 거예요. 뭐가 부족한 부분인지 제가 지금 갤럽 조사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이대로 그냥 대평화 시대, 용산 대평화 시대를 자기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그렇게 지나가실 겁니까? 답답하고요.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건 권위와 신뢰입니다. 그런데 권위 박살났습니다. 지가 뭘 안다고 모자란 오빠 대통령 권위 박살났고요. 신뢰 해명마다 다 거짓이에요. 이틀 사흘 지나고 나면 말장난하세요. 대통령이 권위와 신뢰를 잃으니까 국정 동력이 다 상실되는 거 아닙니까? TK에서 18% 나오는 거잖아요. 이걸 그냥 부족한 부분은 채워나가겠습니다라는 생각으로 이 지금 국면을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리 지금 국회에 나와서 포커페이스하고 평화로운 척 하려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국회에서는 그렇다 치더라도요. 어제도 뭐 이렇게 긴급 오찬회의 하고 하셨더만요. 제발 내부에서는 위기감을 가지고 이 국면을 있는 그대로 보세요. 가면등 놀이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의 말씀하는 거 들어보면 대평화 시대예요. 지금 오늘 말씀으로 들어보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법리 얘기하시죠. 법리. 자, 그 조그만 파우치 법리상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법리를 따져서 이야기하셔서 위기 국면을 돌파하셨습니까? 그렇게 평가하세요? 김건희 리스크 해결됐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리 그 블러핑하고 포커페이스 한다고 하지만 그런 거는 도박판에 가서 하는 겁니다. 국정이 도박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10월 8일 날 대통령실에서 명태균 씨에 대해서 명태균과 친분 없으며 입당 전 정치인 소개로 2번 만났다. 2번보다는 훨씬 더 자주 만난 게 드러났고요. 경선룰 가지고 간섭하려 오늘 비서실장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매몰차에 끊었다. 조력을 중간에 끊었다는 거다. 대통령은 매몰차에 끊었지만 김 여사는 그렇게 못한 거다. 그 7월 국민의힘 경선 기간이 7월 12일부터 11월 5일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경선 룰을 가지고 간섭하려고 했다. 그럼 7월 12일 이전이네요. 경선이 7월 12일 날 시작됐으니까 이미 경선 룰 얘기를 하려면 7월 12일 이전에 그 끊었다는 거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 경선 룰 시점은 제가 예, 경선이 7월 12일 날 시작해서 11월 5일 날 끝났어요. 그러니까 7월 12일 이전에 끊었다는 얘기예요. 경선 룰 가지고 얘기를 했다는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우리 강혜경 증인 말씀 들어보면 이 기간에도 수시로 연락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두 분 중에 한 분은 거짓말을 하시는 게 뭐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예. 직접 연락을 한 그 근거는 전혀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아니 어쨌든 강혜경 증인은 아까 주장 그렇게 얘기를 것이죠. 하셨어요. 그러니까 각각 주장인 두 분 중에 한 분은 강혜경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신 증인도 거다. 어떤 구체적인 확인하고요. 증거를 잠시만요. 제시한 건 아니고요. 예, 두 분 중에 한 분은 사실과 다른 말씀 하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정치인 그래서 소개로 선거를 두 번째 도와준 만남으로 되어 사람이니까- 있는데 아니, 의원님 잠시만요. 아까 두 번째 이상 만났다는데 그것도 확인 안 된 겁니다. 그거는 확인이 여러 차례 됐고요. 예, 그렇게 주장하세요. 예. 명태균은 선거를 도와준 고마운 사람입니까? 고마운 사람한테 응대한 거라면서요, 좋은 얘기. 아니면 허풍쟁입니까? 선거 브로커입니까? 사기꾼입니까? 글쎄 그것이 처음에는 이제 도와주겠다고 온 사람이니까 소통을 하려는 마음이 계실 수도 있었겠습니다만은 그 마음이 지속되지 않고 어떤 외생 변수 때문에 관계를 알겠습니다. 끊었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사기꾼이나 선거 브로커라고 얘기를 하면 대통령과 영부인이 계속해서 친밀하게 관계를 가지고 이야기 나눴던 게 이상해지니까 답변하기가 굉장히 곤란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오후에, 오늘 저녁에 나온 거 한번 좀 방송 좀 한번 녹취 들어보겠습니다. JTBC 거니까 틀어도 돼요. 예산이 나고 실험하고 이제 두 사람이 나왔다네. 명 씨는 처음 만남에서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이렇게 표현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은 까망님을 사고 사는 눈이 받는다 반지배다. 이런 얘기 명 씨 목소리로도 남아 있습니다. 윤석열이 장님 무사인데 윤석열이를 내가 처음 만났으면 윤석열이 나를 못 알아봤고 김건희를 내일 만났기 때문에 김건희 때문에 윤석열이라고 그래. 자, 왜 명 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 고발한 내역 보여드릴게요. 장경태 최고위원 고발했고요. 김건희 여사, 캄보디아, 김종대, 김어준 두 사람 관저 이전 무속인 개입 의혹으로 고발했고요. 김의겸 전 대변인 도이치모터스 건, 그다음에 부승찬 뉴스토마토 한국일보 와르르 전부 다 허위사실 유포, 관저 이전 천공 방문 의혹, 그러면서 대통령실에서 근거 없는 무속 프레임을 씌운다라는 이유로 고발을 하셨어요. 근거 없는 무속 프레임 씌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명 씨가? 왜 고발 안 하세요? 첫 번째, 저 하나하나 선관위를 여쭙겠습니다. 포함한 여러 군데서 고발 조치가 돼서 어디 여러 군데서요? 아니 그럼 창원지검에 지금 출석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창원지검에서 수사하는 건 뭐냐면은요, 명 씨와 김 전 의원, 강 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한 건 지난 7월이에요. 창원지검은 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 만료됐다고 지난 10일 종결 처리했고요. 석 달가량 입건조차 하고 있지 않다가 내사 종결했습니다. 선관위가 세 사람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은 지난해 12월입니다. 언론 보도가 처음 나온 9월 초 이전까지는 수사 여부조차 알 수 없었고 수사검사 한 명도 없는 수사부서에 있다가 10월 17일 대구 고검 국정감사 때 그날 형사사부로 이관했습니다. 수사 안 하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정진석 비서실장님, 저 3분 마저 더 쓰겠습니다. 비서실장님, 명태균 씨가 계속해서 공직 박완수, 그다음에 조은희 등등등에 대해서 지방선거에서 본인이 관여해서 공천 관여해서 이렇게 줬다, 선물이다, 대통령이. 정 비서실장님 당시 공직선거 공천 관여하셨던 분이죠. 공천관리위원장이었고요. 예. 그 선관위원장님에 대해서도 명예훼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본인이 공천 줬대잖아요. 엄연히 공천 관리하신 분이 따로 있는데. 정 위원장님 왜 고발 안 하세요? 그 대응할 가치를 못 느끼죠. 예. 그래서 이렇게 부승찬, 한국일보, 김종대, 김어준 이런 사람들은 무속 프레임 썼다라고 씌웠다라고 해서 다 고소고발하시고요. 아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최은순 어머님부터 시작을 해서 무속 프레임으로 명태균 씨가 다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영적인 대화, 꿈의 대화, 이렇게 삶은 사람을 끓는 솥에 넣고 삶았다, 이런 등등의 무속 프레임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왜 고발 안 하세요? 고발하세요.
고발 안 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오해를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명태균 씨 입이 무서워서 고발 못 한다라고 하는 오해를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존의 대통령실의 태도대로라면 고발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 고발 못 하세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런 뉴스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도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 11월 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로봇 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로봇 산업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로봇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를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로봇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로봇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 많은 종목이 아니라 딱 두산로보틱스 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1월 초에 문자로 이 두산로보틱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이 나왔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겨울 한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다? 겨울 한파가 계속되면 피해가 커지고 한파에 필요한 물자나 관련 물품들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럼 그중에서 한파로 인해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한 곳이 크게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 지난번과 똑같이 한파라고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겨울 한파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을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4406-8870번으로 저에게 이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한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4406-8870번으로 한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